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단지몽이란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단지몽, 또 다른 말로 막 같은 뜻인데 노생지몽이라고도 하고 일취지몽이라고도 하고 황량일취몽이라고도 하고 또 몇 개 더 표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단지몽이다. 네, 글자를 보겠습니다. 한, 단, 이 글자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잘 쓰이지는 않는다. 오늘 나오는 한단지몽이라든지 이런 데만 거의 쓰인다. 지몽, 몽은 이제 꿈몽자죠. 여기서 지는 뭐뭐 쓰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은 조나라 서울 한이다. 조나라가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한 나라가 조나라가 있다. 조나라의 서울이 한이고 단도 조나라 서울 단을 뜻한다. 그래서 한단이라는 것은 조나라의 서울을 뜻한다. 지금도 한단이란 이름에 한단시가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글자를 보면 달감자에다가 우부방입니다. 우부방은 오른쪽에 이것이 올 때는 지역 이름이라든지 땅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나라 서울 한을 뜻하기도 하고 또 발음이 땅 이름 감이다. 여기서 감자가 왔죠. 두 가지 발음이 있다. 단자도 이것이 홑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이름이다. 조나라 서울 이름의 뜻단이다. 자, 지는 갈지자죠. 어떤 선에서 발이 있다. 발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몽은 꿈이다. 그렇죠? 꿈은 밤에 꾼다. 저녁을 뜻한 저녁석이다. 무엇을 덮고 있다. 덮고 잔다. 저녁에 잔다. 그렇죠? 덮을 멱자예요. 꿈과 관련되면 눈에 어른거리죠. 눈목자가 있습니다. 눈 위에 풀조자가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꿈이다. 네. 한단지몽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인생과 영화라는 것은 아주 화려한 꽃피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영화롭다 할 때 어떤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생이란 덧없다. 인생에 화려했던 그 영화도 사실은 덧없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전기 작가, 좀 이상한 어떤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쓰는 작가 심기재라는 사람이 쓴 침중기에 나오는 말이다. 침은 베개를 뜻합니다. 베개. 그리고 중은 가운데다. 베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노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생이란 젊은이가 한단 땅이다. 한단은 조나라의 서울이라 했죠. 한단 땅에서 여옹이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선 비슷한 사람인데 여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80년간 영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영화로운 꿈을 꿨는데 깨고 보니까 이 여옹이 밥을 지으려고 이렇게 조밥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아직 다 되지 않고 이제 뜸도 들지 않은 그런 잠깐 짧은 시간에 인생 80년의 영화를 노생이 경험한 그런 얘기를 한단지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단지몽의 줄거리는 이제 이 침중기라는 작품 속에 나옵니다. 침은 베개침이라 했죠. 예. 당나라 현종 때 젊은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산둥지방 사람인데 과거 시험을 치러 왔는데 과거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고 한단에 있는 주막에 가는데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여옹이란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세상에 풀리는 것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여옹이 자기의 베개, 청자로 만든 베개를 주고 이것을 베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노생은 명문부호의 최씨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속에서는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해가 출세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10년 동안 명재상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아들도 5이나 낳고. 그러다가 운이 나빠서 역적의 누명을 씁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후회를 하게 되죠. 내 고향 산동에서 농사 하나 지었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누더기로 한단을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면하고 유배를 갑니다.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 그 죄가 풀려서 다시 돌아와서 재상으로 돌아와서 복귀를 하고 80이 될 때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예. 그때 꿈을 깨니 그 주막이 주인이 짓던 메조밥, 네, 뒤에 나옵니다. 메조밥이 아직 뜸도 들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밥 한 번 짓는 그 짧은 시간 동안 80년의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다. 그래서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공이 싱긋 웃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생이 깨닫습니다. 아, 한바탕 꿈속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한단을 떠나 고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이제 한단지몽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단몽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한단에서 꾼 꿈이다. 여옹침이라고도 한다. 여옹의 베개를 빌려서 잤다. 그렇죠. 그래서 여옹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노생이 꾼 꿈이므로 노생지몽이라고도 한다. 다 통하는 말이죠. 황량지몽이다. 황량.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기장을 얘기한다. 기장 또는 좁쌀 한데 그렇죠. 그래서 누른 메조, 차조가 아니라 메조 밥이다. 황량, 그 조밥을 짓는 시간 동안에 꾼 꿈이다. 그렇죠. 그래서 황량몽이라고도 한다. 이 황량이라는 것은 이제 메조를 얘기한다. 거친 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량 일취지몽이다. 취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불을 뗀다는 것이죠. 불 뗄 취다. 입으로 불을 부은다. 그래서 밥을 한다. 자취를 한다. 취사를 한다. 할 때 쓰는 취다. 그렇죠. 그리고 일취지몽이다. 자, 이것이 이제 다 뜻이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단지몽을 가장 대표적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단이라는 것은 지금 찾아보니까 중국에 살고 계시거나 중국어를 잘하거나 하신 분은 위치를 알겠습니다만 저는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여기 하북성입니다. 하북성. 여기에 북경이 있고 천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지역이 이제 하북지방이다. 황하의 북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북성의 가장 아래쪽에 한단시가 있었다. 이것이 옛날 전국시대에는 아주 조나라의 수도로서 아주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 있는 그런 시다. 자, 한단과 관련돼서는 한단지봉도 유명한데 이제 한단지보다 한단의 걸음걸이다. 한단의 걸음걸이다. 그리고 한단학보다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원래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남이 하는 것, 남의 행위를 따라 하다 보면 두 가지 모두 다 잃는다. 원래 자기 것도 잃고 남이 하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 한단지보다 장자 추수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연나라도 전국 칠웅이 하나죠. 연나라의 청년이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한단이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가 좀 우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나라 시골 청년이 한단 사람들이 걷는 것을 배우려다가 원래 그 자기의 걸음걸이도 있고 그래서 한단의 걸음걸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기어서 돌아왔다나 그런 데서 유래한 말이 한단지보다. 예. 글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는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한단지보다. 자, 글자와 관련된 것을 보면 이게 조나라 서울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조나라 서울 단이죠. 딴 것은 잘 안 쓰인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땅 이름 감으로도 쓰일 때가 있고 하늘에도 쓰일 때가 있다. 발음이 두 개다. 그래서 조금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강감찬 장군 그렇죠? 할 때는 원래 우리가 지금 강감찬이라고 하는데 원래 강한찬이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읽기에 있어서 강한찬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여기도 있다. 또 초한지에 나오는 장한이라는 사람은 이때는 이제 감을 안 읽고 한으로 읽는데 장한이 아니라 장감이다. 이제 반대가 됐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강감찬, 또 장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양자가 나왔는데요. 앞에 황량이라고 했죠. 기장량이다. 기장 또는 또 쓰른 쌀이다. 도정을 한 깨끗한 쌀을 얘기한다. 자, 고량이다. 고는 이제 말하자면 살찐다는 뜻이에요. 또는 기름이다. 고량.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얘기한다. 고량이라는 것은 고량진미 할 때 쓴다. 아주 음식을 얘기한다. 이 살찔고자 또는 기름고자는 우리가 고약이다 할 때 바르는 고약. 또 연고 그렇죠? 그때도 쓴다. 반창고 할 때도 쓴다.
경어고 할 때도 쓴다. 네, 이런 고자다. 이 고량이라 쓴다. 높을 고자를 쓴 고량이 있습니다. 높을 고를 쓴 고량. 이것은 수수를 얘기합니다. 수수. 그래서 수수로 만든 술, 고량주 할 때 이렇게 쓴다. 홍고량,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홍고량. 자, 이 글자는 기장량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덜보량이다. 어디가 다르냐? 여기는 쌀미자다 그랬죠? 쌀미다. 곡식의 하나의 노로 쌀미다. 일점 여기는 나무목이다. 나무목이 들어가면 덜보를 얘기한다. 속자로는 나무목을 하나 더 붙여서 또 덜보량으로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 동량이다. 동량. 그죠? 집에 아주 마룻대와 덜보를 얘기한다. 그래서 집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나라의 동량이라 하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은 동량이라고 한다. 양상군자, 덜보 위의 군자다. 도둑놈을 좀 점잖게 얘기해서 양상군자라고 하죠. 또 명량이다, 노량이다 할 때 양자, 그죠? 물을 흐르는 곳을 얘기한다. 서울의 노량진이라고 할 때도 양이다. 이때 그래서 덜보량자와 기장량자는 글자가 아래 글자가 쌀미냐, 나무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 한중일 한자. 중국의 고전의 연츠에 나오는 것이므로 같이 씁니다. 한단지몽이다. 한단지몽. 일본에서는 이런 뭐뭐쓰이라는 것을 뭐뭐쓰이 이것이 뭐뭐노죠. 한단노 유매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간체자는 단자가 헛단자가 이렇게 바뀌죠. 위에 점이 두 개다. 끝몽자도 수풀림 아래에 전형색이다. 그래서 한단지몽이다. 한단지몽, 노생지몽, 황량지몽, 일치지몽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